네, 오랜 연휴 후에 맞이한 월요일 코인 마켓워치 더욱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추가 관세 정책 발표 후에 약 27조 원 규모의 선물이 강제 청산됐는데요.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었고 비트코인을 비롯해 알트코인까지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네, 오늘 두 기자와 함께 이에 관련한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코마워 시청자 웰컴이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흐름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코인을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요 코인 세 가지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올라가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면서 음봉을 그린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회복세를 보인 모습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주말 사이 역대급 청산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네. 2008년에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가 우리 연휴 동안에 펼쳐져서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음 편히 좀 연휴를 못 즐기셨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귀국하는 비행기였는데요. 비행기 타기 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다가 도착하고 딱 내려서 앱을 켰더니 엄청난 가격 하락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저는 막 매수 버튼을 제가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차피 자동으로. 네. 롱으로 보고 계시니까. 네, 어쨌든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는데 이슈는 몰라. 일단은 봤는데 떨어지고 있길래 일단은 저는 막 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보니까 잘 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도대체 있었던 건지 좀 여러분과 하나하나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7%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 구간에 있죠. 11만 5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가 비트코인에게는 역사적으로 좀 여러 의미가 있었던 날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함과 함께 거의 10%대 조정이 나왔었던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의 청산이 있었나 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려 하루 안에 27조 원 규모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중에 롱 포지션이 87%이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다 청산을 당한 거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점적으로 청산이 됐습니다.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주구장창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10만 2천 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상태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과거 사태들이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 때 증시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코인도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산 규모가 12억 달러. 그리고 FTX 사태라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거래소, 세계 2위 거래소가 파산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시장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16억 달러. 그리고 이번 주말이 단 하루 만에 190억 달러. 한마디로 코로나 때보다도 20배나 많은 청산 물량이 불과 하루 만에 나타났다라고 좀 체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세계 최대의 지금 청산이 나타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상 최대 청산인데 과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건지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없을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장 여파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났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래소 셧다운 상태까지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1달러에 패깅된 연동된 자산이기 때문에 늘 1달러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빗썸에서 테더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5,700원까지 떨어집니다. 완전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1억 원의 자산이 테더로 있었으면 갑자기 내 자산이 5,700만 원이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담보대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좀 파생 상품에 걸어놨다면은 또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이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해서 갑자기 전 재산이 청산당하는 그런 일들도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13%까지 올라갔다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말인즉슨 시장에 일시적으로 보였던 폭락 사태 중에 저같이 일단은 매수 버튼을 누르고 본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다. 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때 만약에 샀으면 어쨌든 글로벌 가격 대비해서 무려 13%나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네. 글로벌 가격이 회복하더라도 우리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엄청난 여파와 함께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우리가 주말 사이에 겪어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우리 시장에 나타났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시장에 폭락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 안에 있는 내부 취약성이 노출이 되면서 추가 청산에 대한 그 가파름의 높이가 더욱더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네. 이게 모두가 다 조작된 거다. 라는 시장 조작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 조금 하나하나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 텐데 3번이 제일 궁금하네요. 3번이 제일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는 일단 트럼프 관세 선언의 직격탄의 타임라인을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는 트럼프가 먼저 때린 게 아니고 중국이 먼저 좀 칼을 빼들긴 했어요. 아, 맞아요. 목요일에 중국에서 먼저 전략 자원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히토류 건드는 그렇죠. 건데 또 히토류 카드 이렇게 꺼내들고 네. 이거 너 안 준다. 또 시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랑 지금 사이가 좋은 거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중국이 또 뜬금없이 너네 안 줘 안 해버리니까 준다, 트럼프 형 또 삐지지. 이런 것도 못 참으시잖아요. 화나죠, 예. 네, 자존심이 또 스크래치가 또 나신 거예요. 다음 날 바로 우리도 필요하면은 중국 수입 안 하겠다. 서로 이제 또 맞대맞 이제 강대강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사실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현지 시간이 아니라 국내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10일 11시 57분 저녁 시간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예고를 합니다. 이때부터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때부터요. 있었죠. 네, 예고가 나왔을 네. 때부터 미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AMD도 신고가 가다가 엄청난 가격 하락에 반도체주도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미증시가 하락함과 함께 코인 시장도 슬금슬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미증시 딱 문 닫고 30분 지나니까 오케이 100%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트위터에다 또 글을 올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레파토리 저희가 처음 겪는 게 아니거든요. 4월부터 주구장창 겪어왔잖아요. 저희가. 늘 하던 레파토리. 네. 일단 주식시장 무너지면은 내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무조건 금요일장 마감하면은 무언가 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식은 쉬지만 우리 코인 시장은 안 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글로벌 모든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늘 금요일 장 마감되면은 무언가를 딱 던지고 그리고서 월요일 개장하기 전에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꼭 내밉니다. 늘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좀 폭락이 덜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먼저 미장보다 개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해당 여파를 늘 같이 코인 시장과 함께 네. 맞아갔던 시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100% 부과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청산과 함께 급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모두의 예상치대로 어제였죠. 달래기. 네, 바로 우쭈쭈.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중국 도와주고 싶다. I love China를 갑자기 또 외치시면서 Don't worry about China.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오히려 그들을 돕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시장 안에서의 대공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틀 만에 완전히 어조를 바꾸면서 네. 시장에 혼란을 가중을 시킵니다.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엄청난 좀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발언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시장 참여자 측면에서는 좀 이해상충이라던가 도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직접적으로 시장에 좀 개여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이 그러려니 했지만 네. 이번에도 역시나 트럼프가 트럼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만 주말 사이 이 달래기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좀 많은 분들께서 공포에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이랑 달랐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국채 금리가 네.
하락을 한 거예요. 보통 뛰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쵸. 트럼프가 늘 원했던 거는 국채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국채가가 올라가는 걸 원했는데 네. 4월 때도 트럼프가 이 타리프, 이 관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국채가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는. 왜냐하면 미국이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계속해서 어떤 불안정하다. 경제 불안전성을 강조를 시키면서 미국의 자선 달러와 국채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국채가가 올라야 미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비라던가 여러 가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해당 발언 이후로 금도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국채 금리가 10년물, 20년물, 30년물까지 일제히 내려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깐만. 이번 발언은 조금 과거와 다른 네. 트럼프가 원하는 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시장 달래기를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주말 사이에 또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다만 다행히도 베센트 장관이 먼저 나와서 중국과 잘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에는 중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일단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일제히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급등락으로 보기에는 이번 사태 때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라는 게 이 시장의 좀 문제점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에도 굉장히 좀 신뢰에 금이 가는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표면적인 이슈,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레버리지, 시장의 취약점이 그 문제였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롱 포지션이 엄청난 청산을 겪게 됩니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함께 분석을 해보면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촉매제일 뿐이지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장 안에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또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손가락질하지만 트럼프는 거들었을 뿐. 거들더라도 우리가 안에 심지가 튼튼하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썩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너무 과잉됐다라는 거, 한마디로 투자의 열기가 너무 과열돼 있어서 이번 사태가 불가피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150억에서 60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시장 안의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라던가 아주 과열돼 있는 투자 심리가 결국 취약한 유동성 구조를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다라는 게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리서치 센터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함께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렸던 아주 의도적으로 조작된 시장의 조작이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렉트 펜서라는 트위터리안이 이게 트위터에 바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하락이 과연 정말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레버리지 때문만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완벽하게 perfectly planned out, 완벽하게 좀 계획이 된 시장의 조작이었다라고 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서 아주 오래된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갑자기 숏 포지션을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분명히 신고가를 달리고 있었는데 막 올라가는 코인에다가 굳이 대규모 숏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일부 고래들이 리스크가 클 텐데. 갑자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정부 셧다운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왜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관세 폭탄 발언을 지금 이 시점에 자기네 정부가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네. 굳이 왜 이렇게 무리해서 이런 발언을 던졌을까? 이 시점에서 그와 함께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고래 지갑이 있습니다. 이 한 지갑의 고래의 주소를 확인을 해보면 단 1시간 만에 무려 2,6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발언 직전에 갑자기 공매도 포지션을 열어서 1시간 만에 원화 기준으로 2,600억 원의 수익을 모았는데 이번 조정장 동안 청산당한 규모의 이 트레이더들의 수를 세우면 그게 160만 명입니다. 16만 명도 아니고 160만 명. 우리 코마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160만 명에 안 드시기를 바랄 그쵸. 마음뿐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했고
그 우리 규모 기준으로 27조 원이 넘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 사태가 겪으면서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청산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실제 좀 생명과도 직결이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는데 네. 누군가의 죽음과 맞바꾼 한 고래는 2,6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지갑의 주인이 바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시장의 있다.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100%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0% 데이터적으로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장의 모든 가능성과 지금 증거들이 트럼프 일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30분 뒤에 관세 발표할 거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잖아. 먼저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갑 주소의 동향과 움직임을 파악을 해봤을 때 트럼프 일가의 지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커뮤니티의 음모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트럼프가 직접 이거 내 지갑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정황상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결국 뉴스보다 빠른 모습을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는데 네. 이것도 제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건데 금요일 미국 오전 9시 40분 기준으로 트럼프가 발언도 하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이 원인 불명의 급락이 먼저 조금 시작이 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고래들이 그 3천억 원을 벌어간 트럼프 일가의 지갑일 것이다 추정되는 지갑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고래들도 대규모로 숏 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30분 뒤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뒤에 바로 엄청 많은 사람들은 청산을 당했지만 그 직전에 숏 포지션을 열었던 수많은 고래들은 이익을 받는 한마디로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흡수한 것과 같은 그런 패턴이 시장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고래는 정보를 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뉴스에 털리는 전형적인 좀 조정 장세가 이번에 펼쳐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100%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청산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역대급 규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장은 더 이상 개인들과 고래들이 와서 노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시장의 어떤 정보 유출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사망까지 이르는 시장으로 변질이 된다면 과연 기업과 기관이 더 이상 우리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을까?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도 수경원을 좀 운용하는 그런 운용 자산이지만 사실 아직도 정말 많은 이 기존의 월가의 돈들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면 월가 입장에서 그리고 더 큰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신빙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떨어지죠. 있겠죠. 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유동성인데 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금 투자를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거래소가 결론적으로 바이낸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까지 거래가 전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코인 거래소는 결국 폭락하면 거래도 안 돼. 한마디로 우리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적인 취약성이 더 큰 손들의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해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네. 결국 하락장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행정부 자체가 레버리지성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근데 계속해서 레버리지성 투자가 이어지면 결국 이 자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하려고 이번에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근데 코인 쪽을 놓고 봤을 때는 네네. 그렇죠. 좀 의도된 정황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네. 그 아들이 또 미리 이걸 선취매를 했다는 거는 좀 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떨어뜨릴 법한 그쵸. 네,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의 뭐 트럼프 일가의 뭐 거의 뭐 이제 돈밭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시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게 굉장히
이미지 개선 회복에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시점이고 일단은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거래소들의 책임론 부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닷컴 CEO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본인도 거래소의 대표인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버가 멈추면 거래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누군가는 서버가 멈췄는데 거래를 합니다. 그게 늘 국내 거래소에서도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앱에 들어가면 거래가 안 돼요. 앱에서 튕겨져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다시 들어갈 때쯤 돼서 가서 보면은 가격이 이미 다 반등을 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래소 안에서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4가지 정도의 책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버 장애가 있는 동안 모든 이용자가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했으면 그 사람은 저점에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한테 수혜가 가는 건데 그 수혜자들이 늘 내부 거래소 사람들이라던가 내부 트레이더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거래소들의 책임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상을 하겠다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폭락 이후에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시금 회복하는 게 중요한 가운데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인사이트까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텀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급락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아니다. 그냥 조정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기회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격이 말해주긴 하고 있죠. 네, 리얼비전의 라울팔 CEO 같은 경우도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청산을 당하는 그 포지션의 사람들의 이슈이지 우리처럼 현물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소음이다. 신경 쓰지 말아라. 앞으로 거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고 시장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던 게 이제 아서 헤이즈입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아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도 측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은 큰 리스크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변수의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워낙 폭락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이번 주도 또 쉽지 않은 한 주입니다. 거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래서 무역 갈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 나머지 팔로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와중에도 미국에서는 3분기 또 어닝 시즌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AI 거품론과 함께 좀 올라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작과 함께 소비 둔화라든가 AI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뒷받침되는지 그 부분이 또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IMF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AI 버블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오직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만 의존해야 되는 시장이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들도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저희가 살펴봤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다행히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전망 먼저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하다.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거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주봉 시나리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뉴스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항상 탁을 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주봉 시나리오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 차트부터 살펴보면 이거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좀 아리까리하다. 물론 시장 장세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쭉 우상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그리고 제가 바로 전 방송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레버리지를 타는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는 피해라.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그 레버리지에 그 탔던 사람들이 지금 청산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음주 기자도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청산당했다고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좀 시장에 날아갔고요. 정확히 날아간 게 아니라 거래소로 다 흘러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 주봉 시나리오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이때부터 이 시나리오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올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그 흐름이 결국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차트를 좀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지금 불과 저번 주만 하더라도 다들 이제 환희에 차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단순히 코인, 비트코인 검색만 하더라도 뭐 신고점을 향해서 또 각종 이제 긍정적인 그 썸네일로 가득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 지표가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쵸.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전 방송에서 제가 이 토탈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들의 총합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제가 이 전방송 캡처까지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딱 뭔가 좀 아리까리하다. 네. 한번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쭉 빠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거국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만 또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부차적으로 좀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이런 차트들 계속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트레이딩 뷰에 검색을 하셔서 직접 이 토탈스 이런 것도 좀 검색을 하셔서 살펴보는 흐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 그럼 이제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와서 어떻게 흘러갈까? 일단은 주봉 시나리오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격대에서 만약에 1차 매수를 하셨고 또 이런 구간에서 지금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으면 대략 평단가가 지금 가격 기준 한 마이너스 7%, 8% 정도 요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봉 시나리오로 저점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여져요. 그 이유가 또 제가 보여드릴 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어쨌든 여기를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여기를 훨씬 심하게 더 멀었네요. 쐈는데 네. 지금 다시 또 이 윗꼬리를 그리고 쭉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분 보통 이제 제가 이 차트를 또 설명드릴 건데 이런 어떤 밑꼬리가 됐든 윗꼬리가 됐든 이게 심하게 나오게 되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좀 나올 법하면서 좀 횡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이 테더 도미넌스 여러분 계속 강조해드렸던 테더 도미넌스도 이렇게 지금 쭉 쌌다가 지금 다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이 한동안 이 빨간색 선에서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도 또 일전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네. 또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지금 주봉 차트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주봉 차트인데 이 빨간색 선 위에서 마감을 할 경우 좀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이렇게 써 나왔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계속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 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 위에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이제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테더 도미넌스 움직임이 앞으로 설령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트코인이 무조건 하락할 것이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더 도미넌스가 설령 올라가더라도 이 흐름이 오히려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을 형성했을 거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다시 이 저점 대비 좀 많이 또 상승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점 대비 여기가 대략 10% 정도 빠졌는데 어느 정도 5%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금 아직까지는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자금도 부족하고 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횡보하는 식으로 소강 상태를 이어갈 거로 보여요. 설령 테더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알트코인에 부정적인 요소가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더 빠지진 않겠지만 빠지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다시 오긴 힘들고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횡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 비트코인은 좀 더 세분화하게 지금 4시간 차트로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좀 그 가격들을 좀 적어놨어요. 네. 이런 가격들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가격으로 좀 제가 가로 안에다가 적어놨는데 지금 앞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이런 가격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지저분하게 한번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요 하나 선을 또 이제 다시 이제 중요도가 높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요 하단의 파란색 추세선 요 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이 대략 달러로 치면은 한 107,500달러, 107,300달러 부근까지는 우리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지저분한 움직임의 그 저항점으로 지지점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뭐 추가적인 그런 빅 하락을 보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눌림목 내려올 때마다 이런 데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그렇죠. 분명히 아까 뭐 트럼프 아들이 됐든 이런 뭐 기관이 됐든 네. 이런 기관들은 자금들을 이미 다 이런 데서 거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뭐 이 시장이 이제 조작됐다기 때문에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이런 세력들의 기관들의 자금들은 이미 여기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아직 못 넣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눌릴 때마다 자금을 좀 투입하는 것이 좀 손익비적으로 좋겠다라고 비트코인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더 이상 막 급락은 안 나올 거지만 횡보세를 보일 텐데 네. 그때마다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확인을 해봤고요.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차트 확인해 보시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급락 나왔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8.62% 상승하면서 다행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관련된 이슈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네. 다행히도 일단 일부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번 하락장의 또 진정한 승자 중 하나가 이더리움이 아니냐라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버텼나요? 네. 잘 버티기도 했고 네. 이더리움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생태계 중에 하나가 디파이 생태계가 있잖아요. 네. 탈중앙화 거래 시스템인데 이번에 뭐 바이낸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중앙화 거래소들이 다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거래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디파이 생태계는 그 모든 거래량을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이 중앙화돼 있는 네. 중앙 집중식 거래소보다 탈중앙성이 강조되고 있는 생태계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더리움의 이 신뢰성이 더 높아졌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디파이 생태가 네. 뭐 많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긴 합니다만 네.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가 잘 버텼다라는 거는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에 강점이 있다라고 풀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디파이 쪽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일가가 엄청 밀고 있는 생태계 중에 하나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직접 설립을 하면서 디파이 쪽에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사실 디파이가 막 안전하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거래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거래는 거래자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 간에서의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디파이 생태계는 중앙화 거래소보다도 해킹 사태가 훨씬 잦아요. 예를 들어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인이 있는 거래소고 사업체면은 누군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네. 디파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킹을 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해킹이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었지만 이번 거래량이 터졌을 때 사태를 놓고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가 정말 튼튼하구나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가장 큰 이 디파이 생태계인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무려 13조 원의 거래액을 하루 만에 담아내면서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대표적인 디파이 생태계인 에이브 같은 경우도 자동 청산 시스템으로 1억 8천만 달러의 담보 처리가 불과 1시간 내 모두 다 처리가 되면서 중앙화 거래소보다도 이제는 탈중앙화 거래소인 디파이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이번에 강하게 퍼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유니스왑의 창립자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는 디파이 설계 철학의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디파이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 이후로 디파이 쪽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디파이도 사실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유의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번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에 있어서 또 매수를 참지 않았던 주체가 있는데 바로 비트마인인가요? 비트마인입니다. 이번에 하락을 또 기회로 생각을 했겠죠. 때문에 1억 네. 달러치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비트마인의 행보가
시장에 크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비트마인도 물렸다, 물렸다. 이더리움에. 네. 근데 이번에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하면서 미실현 손실이 무려 21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들어가서 손실액이 20억 달러면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태만 봐왔기 때문에 저렇게 안정적으로 코인을 모아가는 건 회사 재무 구조에도 긍정적이고 주가에도 좋은 반영을 주는구나 라는 선례가 있어서 비트마인과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미 몇 년 동안 DCA를 해오던 기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불장, 이번 고점에 계속해서 경신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DCA를 하는 그룹들은 비트마인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늦게 시장에 진입을 한 만큼 이로 인해서 오히려 벌기보다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비트마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격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의 반등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락 직전에 4,300달러대 있다가 3,500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었죠. 20%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4,100달러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안의 유입량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출금이 계속해서 14조 원 가까이 대기가 돼 있다는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낸센 리서치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목적으로 스테이킹 출금을 걸어놓은 거지 매도 목적은 아니다라고는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 상원 의원인 찰스 슈워트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만약에 2년 동안 시가총액을 유지한다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주 차원에서 비축하는 자산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멘트를 날린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2년 동안 유지를 해서 이거 참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주 차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더리움 시총도 거의 5천억 달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2년 동안 잘 지켜준다면 주 단위 차원에서의 투자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슈와 좀 논란들이 혼재돼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반등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디파이 관련해서 신뢰성을 얻은 이더리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메리트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트상으로는. 네, 일단 이더리움 차트도 일단 제가 주봉 차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로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이 주봉 시나리오 있잖아요. 주봉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더리움 주봉 차트고요. 자, 여기서 A라는 걸 강조했고, 여기서 더 빠지면 요 지금 주황색 박스 유효하지 않으니 좀 더 빠지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나 한 대략 요 정도 구간에서 B를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로 상승 바라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이 차트 다시 이거 일봉으로 보면 정확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밑꼬리 그리고 쭉 상승했거든요.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 주봉 시나리오, 그러니까 분봉 시나리오 앞에는 또 시간 시나리오가 있고 시간 앞에는 일봉이 있고 일봉 앞에는 주봉이 있고, 이런 좀 그 항상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항상 이제 중첩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지 언제 매수를 할지를 항상 좀 이 시나리오를 빗대어서 이제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이더리움도 같은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여기서 저점을 좀 형성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은주 기자가 이제 또 그 온체인 데이터 하나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오늘 보여드릴 게 제가 보여드릴 게 어떤 차트죠? 자, 지금 어떠한 고래에 이제 이 지갑 주소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잔액이 빵원이죠. 정확히 어제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물량 엄청 팔았어요. 이 고래가 정확히 제가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3,800달러 부근에서 이더리움을 한 8,200개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포착이 된 거군요. 이 고래가 얻은 수익만 여기 좀 뭐 다 계산하면 나오는데 여기 다 나오네요. 이 고래가 얻은 수익만 무려 하나로 40억입니다. 40억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고래 세력들도 이 차트를 보고 움직인다라고 좀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들이 자금을 움직일 때도 항상 이 차트에 기인해서 움직이고 항상 고래들은 세력들은 항상 이럴 때 매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뒤따를 때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흐름들,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렸던 것이 이제 주봉 시나리오였고, 지금 주봉 시나리오상 지금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지금 청산당했고 아직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금 한동안 좀 이 상승분에 대한 또 소강 상태가 필요해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릴 때 급격하게 급등하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플랫 조정 패턴이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락된 것에 대한 조정 상승 패턴, 반대로는 여기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 하락 패턴.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주황색 박스 위에서 네. 이 박스 위에서 이렇게 지금 뭐 A, B, C가 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이제 횡보하게 될지 모르지만 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이 파란색 추세선을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파란색 추세선은 지금 그 달러로 치면 3,700달러 부근이거든요. 네. 여기 다시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설령 뭐 이 주봉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은 물량을 익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으나 네.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이 저점에 들어온 그 여러 가지 그 고래들이나 기관들의 자금들이 일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고래 자금처럼 뭐 이제 다 물량을 털어내긴 했지만 네. 아직 이제 또 계속 끌고 가는 물량도 계속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이제 뭐 이게 수익권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더 끌고 가도 되겠다. 대신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으니 네. 제가 아까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트도 좀 뭔가 세분화해서 뭐 4시간 봉이다 아니면 그대로 1봉 단위로 해서 이렇게 눌림목이 올 때 분할로 이제 진입하는 것을 좀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지금 이 시장이기 때문에 횡보하겠지만 눌림목이 올 때 다시 한번 이더리움도 매수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리플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확인해보면 리플도 마찬가지 차트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래 꼬리 길게 형성하고 나서 계속해서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참 XRP 댄스 한번 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 XRP 관련된 이슈 전해주시죠. 다행이죠. 다행인가요? 아, 네, 그렇죠. 이번 전례 없는 하락장 속에서 네. 사실 가장 큰 좀 피를 흘린 게 XRP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안에서 정말 극적인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무려 시가총액의 50%가 단 30분 만에 증발되는 아이고. 모습이 나타났고요. 네. 지금 가격은 직전 고점을 다시금 회복해주지 못한 채 2.6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어서 저희의 XRP 댄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두세 달 듭니다.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만에 볼 줄 알았는데. 저도 10월이면 출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조금 다시 이제 스트레칭을 안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가총액 하락이 나타나면서 XRP에 대한 또 의문점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XRP 같은 경우도 주요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 쏠림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변동성 장에서는 XRP 같은 종목들은 유독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단 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자체는 여전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락이 나오든 말든 긍정적인 호재 이슈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C1 펀드라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투자 회사에서 XRP를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6천만 달러 정도 공모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XRP 자체도 룩셈부르크에서 디지털 라이센스 신청을 하면서 유럽 쪽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발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유럽 전역에서
결제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서비스가 바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져서 네. 긍정적인 이슈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셧다운 이슈가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바로 말씀드렸던 XRP ETF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 셧다운이 된 지 이제 12일 정도가 됐는데 셧다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XRP 이 ETF를 신청하는 운용사에서는 계속해서 수정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라던가 뭐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부분들도 티커를 계속 공개하면서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지금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승인 일정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 있고 역사상 가장 길었던 셧다운 기간이 35일이거든요. 35일이. 네, 근데 그 35일을 과연 넘길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조금 더 유력하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이번 달 안으로 셧다운이 풀릴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10월 현물 ETF라는 호재가 한 발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XRP의 단기 변동성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인 움직임 때문에 흔들렸던 XRP지만 여전히 코인 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상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일단 일봉 차트상으로 네. 물론 지금 이런 네. 순간적으로 지금 정확히 한 3일 전에 이런 네. 뭐 파란색 쫙 장대 음봉 꽂으면서 이제 이 주황색 선 이탈한 요런 무빙은 사실 지금 이 뭐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코인 시장 차트 자체가 좀 약간 일그러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이 주황색 선을 지금 복구했냐 안 했냐 요거잖아요, 관건이. 그렇죠. 지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잘 보고 계시죠? 지금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이 리플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일부러 이 볼린저 밴드도 좀 켰습니다. 네. 제가 볼린저 밴드 켰는데 정확히 이 볼린저 밴드 주봉에서 이 중심값에서 정확히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찍고 올라간 거 확인할 수 그러게요.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움직임 뭐 아까 은주 기자가 브리핑했던 이 시장이 조작된 거 아니냐. 네. 뭐 사실 저도 그런 의견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신빙성 있다고 봅니다. 네. 왜 하필 여기서 이렇게 쭉 윗꼬리를 긁고 이제 쭉 올라갔을까? 하락을 하더라도 왜 여기선 또 지키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미리 사전에 보여드리는 이런 선들 좀 미리미리 좀 잘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설령 이 주황색 선을 깨더라도 최소한 이 선들을 항상 이제 인지하고 계셨다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혹은 이런 구간에서 또 매집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기회는 항상 시장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 차트 지금 이 주황색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선 다시 복구했고 그리고 또 상단에 지금 파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 지금 이제 다시 도전 중에 있는데 여기 이제 위로 솟아서 여기 위에서 이제 안착하게 되면 다시 그래도 정도 이제 거국적으로 리플 저희가 바라보고 했던 이 시나리오, 이 삼각 시나리오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직 그런데 지금 또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상승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파란색 선 밑에서 파란색 선 여러분 가격 말씀드리면 3,930원 부근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구간을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이 선 위에서만 계속 이렇게 횡보하면서 한동안 이제 좀 지지만 다져주면은 그래도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주요 코인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코인들 소개하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에서 볼 코인은요, 바로 바이낸스의 코인이라고도 불리죠. BNB입니다. BNB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BNB 같은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BNB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1,300달러를 돌파하면서 네. 이 와중에 홀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테러를 뛰어넘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총 3위
3위에 BNB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바이낸스의 코인이고요. 아주 쉽게 이슈만 정리를 드리자면 바이낸스 창립자인 장펑자오, 우리가 줄여서 CG라고 불리는데 사면 추진설이 재점화되면서 바이낸스가 다시금 살아난다, 부활한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바이낸스 상장 구조에 대한 어떤 좀 이슈와 함께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바이낸스에 상장하기 위한 그 리스팅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금 추진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이낸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BNB 코인을 일정 물량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네. 상장하기 위해서 물량을 들고 있으려면 무조건 이 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뛰어팔기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소문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는 아니어서 공식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더 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사모으기 하려는 좀 세력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하는 업계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 코인에는 좀 호재가 있어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건데 이 BNB 네네. 차트를 보면서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사실 이 BNB 코인은 이제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이 BNB의 도미넌스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BNB 도미넌스요. 네, 사실 이 차트로 보는 게 가장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차트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BNB 코인은 대충 이렇게 쭉 보면 2017년부터 이렇게 쭉 이게 차트가 형성되어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발생했던 그 유의미한 어떤 점들을 제가 쭉 연결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이제 파란색 선이 하나 좀 제가 이게 좀 그려봤는데 요 선을 이게 쭉 이제 시간이 흐르고다 보면 요런 선들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항상 이런 부분에서 뭔가 또 변곡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만들어내고 여기를 이탈했더니 쭉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지금 다시 이 구간을 더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선이 제가 또 그었는데 이 선도 마찬가지인 똑같은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여서 그 지금 BNB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상하단에 파란색 그 선이 있잖아요. 요게 좀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건데 지금 보면 거의 이 파란색 선에 거의 지금 끝부분에 지금 다다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BNB 코인이 더 가려면 이 선을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겠는데 제가 이 차트를 좀 항상 이제 분석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선이 높은 확률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또 한번 이 BNB 차트가 주춤할 수 있겠다. 주춤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여실히 좀 높고요. 그러나 여기를 시원하게 뚫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여기를 또 앞으로 지지를 하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지지를 못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올랐던 상승분에 대한 이 조정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차트적으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전부터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 BNB, 바이낸스가 좀 묻은 코인들은 좀 무섭다.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사실 제가 좀 코인 하나 보여드리면 이 바이낸스의 지금 요새 그 알파라고 되게 그 일반적인 다른 그 중소형 거래소를 대신하는 그 알파 바이낸스 산하의 거래소거든요. 여기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이 COA라고 하는 코인이 이제 정확히 제가 오늘 새벽 4시, 5시쯤에 문득 깨가지고 이 코인을 바라보니 이 코인이 여기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MEXC라고 하는 거래소도 여기도 물론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어떤 거래소거든 이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격보다 이 바이낸스에 거래됐던 당시 정확히 오늘 새벽입니다. 새벽 5시경에 이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너무 디패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바이낸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말이 좀 많아요. 그쵸.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MM 주가 조작이죠. 그것도 당연히 해당되고 바이낸스가 일부러 이 가격들을 좀 이제 조정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COA라든 같은 코인은 제가 직접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지금 생태계에 있어서
네. 생태계에 있어서 지금 BNB 지금 여러분 이게 코인마켓캡인데 지금 바이낸스 이 BNB 코인이 지금 테더를 넘어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3위에 지금 다다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BNB 바이낸스 체인의 그 생태계 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오르면 당연히 좋겠지만 오른 만큼 또 하락하는 조정도 정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BNB 도미넌스 차트가 지금 일봉상인데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오늘도 지금 이 도미넌스 차트상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있지만 네. 그 바이낸스 오늘도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BNB 차트를 보면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도미넌스가 빠짐에 있어서 도미넌스가 빠지면 바로 이 BNB 코인 자체도 가격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바이낸스 그 BNB 체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보여드리는 5% 구간을 시원하게 넘어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네. 저항을 받는지를 유심히 좀 체크하고 대응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은주 기자, 최주은 기자 두 분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와 흐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인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